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 파격적인 기술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회사가 새로 태어납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작은 기업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죠. 스타트업은 갓 태어난 아기인 거죠. 정상적인 기업 이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것 자체가 지옥과 같은 나날을 드립니다, 사실. 매일 위기예요. 매일이 아니라 정말 매 시간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실패의 위험 속에서도 성공하는 기업이 있고 남들이 위기라 불러도 누구에게나 위기인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돈을 벌어왔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I think, times of crisis are always good opportunities for startups. When you look at what happened, is something that leads talented people, innovative people, creative people to really to invent new things. 자기만의 경쟁력으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기업들. 그만큼 똑같이 뭘 보냐면 기적을 매일 봐요. 매일 위기도 보고 매일 기적도 봐요. 투자금이 없더라도 창업자들은 견뎌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한국에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멘토가 있으시다면 그 멘토를 꼭 잡아라. 그렇다면 저처럼 힘들진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동반자는 누구일까요? 갓 시작한 소기업이 강소기업을 넘어 최고의 기업이 되기까지. 우리의 젊은 기업들, 그 성장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진짜를 맞춰보세요. My name is Donald Trump. Look forward to our meeting. See you guys soon. 나는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 성명에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바타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소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곳, 서울의 한 사무실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예요? 실제 사람 음성은 아니고요. 사람 음성으로부터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이 생성하는 합성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은 일종의 성대모사를 하는 개그맨 같은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패턴들을 모두 학습을 해서 이런 목소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어떤 인공지능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학습된 어떤 그 사람의 말하는 패턴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외국어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Donald Trump입니다. 나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덕분에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복제 기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안녕하세요. SBS 인류 특선 다큐멘터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인의 음성을 학습하여 뿐만 아니라 로마를 근거지로 쓰기만 하면 다양한 목소리로 표현되는 인공지능 상호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다양한 활용으로 출시 1년 만에 3만 가입자를 유치했습니다. 요즘 2030 특히 전문 성우의 목소리를 학습했기 때문에 다채로운 성우 캐릭터가 만들어지는데요. 퇴근해서까지 달리고도 누군가의 이 목소리가 인공지능 이렇게 캐릭터화되는 겁니다. 음성을 학습하여 또 다른 김나연이 생긴다? 라는 생각? 그래서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제 목소리는 세계 곳곳 어느 곳에서든 그 원하는 분이 계시면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창의적인 컨텐츠가 그 어느 곳에 생겨날지 그것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성우라는 강점을 살려 기술의 피해자가 아닌 창조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이제 퇴근입니다. 인간의 사람 있잖아요. 그게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호흡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기존과 지금 현재의 기술의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기술이 불러온 변화, 예술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작가로 꼽히는 설치 미술가 양혜규 씨의 작품전. 현실을 추상화하는 작업에서 자신만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작가인데요. 이번 전시에서 특히 눈길을 끈 작품이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작가 본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딥러닝을 복제해 무엇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를 담았습니다. 흉내내는 거 아니야. 학습한 거야. 너희도 학습하잖아. 학습해서 내면화하잖아. 그게 흉내야. 여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인공지능 목소리의 세계. 새로운 기술이 가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는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이런 쪽의 분야들이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우리와 같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부분에 이제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세계 경제 위기는 기업 환경을 위축시킨 동시에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의료업종은 신규 투자가 늘었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표되는 교육기술 시장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확장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세계인이 주목한 K-방역. 관련 업종이 크게 성장했는데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K-방역의 대표 주자를 꿈꾸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장비는 부산대학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이동 선별 진료소입니다. 차량에 실린 상태에서 인구 밀집 지역, 아파트라든지 종교시설 또는 요양병원 같은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장소를 직접 출동해서 격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500분 정도의 그 검사를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빠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이 차량 이동 선별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검사와 소독까지 5분이면 끝난다는 워크스루 부스. 코로나 검사를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단순 칸막이가 아니고요. 버튼 하나로 부스 안의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검사할 땐 내부의 압력을 높여서 바이러스 침투를 막고 들어온다고 해도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생산하던 실험용 양압부스를 응용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음압이 어느 정도 됐으면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빨려 나갔는지. 대략 어느 정도 나와요? 0.2m 그럼 양압, 음압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네요. 양압 수준은. 풍량이 음압이다, 양압이다 했을 때 충분한 양의 음압이 걸리는지 충분한 양의 양압이 걸리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검수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글러브를 제거하고 나서 충분한 글러브를 교체하는 동안에도 바이러스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굉장한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m/s 정도의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바이러스가 내부 쪽으로 투입을 될 수가 없습니다. 양압과 음압을 사용하는 워크스루 부스의 기술은 시간, 비용, 안전,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의료진이 특수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감염의 우려 없이 검사할 수 있어 기존 30분 이상 걸리던 검사가 3분 내로 줄었고 그만큼 비용도 불안감도 줄어들어 현장에서의 반응이 좋죠.
하루에 적어도 최소한 20명에서 30명 분들은 오시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예전처럼 텐트에서 검사를 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별다른 이제 장비를 따로 착용하지 않고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많은 인원을 검사할 수 있어서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여러모로 편리한 것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이제 400대 이상이 판매가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공항에 이제 입국자 대상 또는 출국자 대상으로 검체 제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여권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해서 안전하다 이미 이제 바이러스 프리한 그런 입국자다 또는 출국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망한 분야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메가 트렌드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자전거. 운동, 도시 재생 등 자전거가 가진 장점에 경제적인 가치까지 담으려고 고민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바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출근하자마자 바퀴에서 뭔가를 분리해냅니다. 지금 빼신 게 뭐예요? 전기 자전거로 저희가 만든 소형 배터리고요. 용량도 일반 다른 배터리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되지만 같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총 50km? 40km? 네, 총 완전히 충전됐었을 때 이 형태면 대략 50km 정도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쉽게 인디케이터가 되어 있어서요. 네.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전기 자전거 바퀴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센서를 모두 바퀴 하나에 집약해 넣은 게 핵심 기술이죠.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고전적인 자전거에 있는 이 휠을 저희가 빼냅니다. 빼내고 지금 보신 것 같은 저희 제품으로 이제 교체를 한 형태가 지금 보시는 전기 자전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안에는 모터가 이렇게 양쪽에 2개가 들어있고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가는 삼각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전기 자전거의 기능을 바퀴 하나에 다 넣었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에 바퀴만 갈아 끼우면 전기 자전거로 탈 수 있는 겁니다. 익숙해진 자전거를 통째로 바꿀 필요 없어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데요. 분명 파격적인 기술이지만 막상 매출을 올리기까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전기 자전거쯤이야 뭐 한 1년이면 되겠지. 6년 걸렸어요. 말도 안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제로도요. 그래서 들어간 돈도 저희가 투자받은 금액을 다 합산하게 되면 한 6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자전거 휠 하나 제품 만드는데도요. 오랜 시간 연구해 제품을 개발했지만 판로를 찾는 건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했죠.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금을 조달받고 제품을 생산하며 홍보 효과가 나타났고 그렇게 첫 물꼬를 트자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왔습니다. 지금은 수출 100%로 미국, 영국, 스페인 등 7개 나라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을 톡톡히 본 셈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제품을 완벽하게 다 양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으세요, 이분들은요. 호기심 많은 분들은 그만큼 누군가한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야,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봐봐. 자기 혼자 알고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홍보하시는, 한 명한테 홍보해도 한 10명으로 불어나는 그런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좀 더 놓치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의 판매량 네.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처럼 2,000대, 3,000대가 되게 되면 그래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매출을 계속 올리는 건데요. 내년에 저희가 좀 기대치가 올라가 있어서요. 이제는 한 6,000대에서 7,000대를 좀 주문을 받고 있고 가까운 몇몇 대기업들로부터는 그 이상의 주문을 좀 받게 되어서 이제는 저희가 내년 매출액이 사상 초유의 한 300억대까지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엔 신제품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바퀴만 갈아 끼우면 전동 휠체어로 탈 수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원격 조종, 자율주행까지 가능한 휠체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휠체어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전동화를 하고 싶으실 때 쓰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휠체어로 먼 거리를 가실 수 없을 때 이 키트를 전동화 시켜서 더 먼 거리를 가실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이 전동 휠체어는 국내의 한 자동차 그룹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기 자전거 바퀴 기술을 눈여겨본 겁니다. 자동차 회사라서 저희가 자동차와 그리고 자동차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는 굳이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은 이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휠체어 프로젝트도 저희에게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차가 확장된 개념과 다르지 않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주목한 기술은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제어기가 모두 바퀴에 탑재된 이니휠이었습니다. 그중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이니휠을 자전거에 적용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양산 중인 상황이었고요. 과감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여주시는 거는 이런 형태보다는 대기업으로서 작은 기업에 단지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술력을 인정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 자체가 기업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사회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과 이슈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은 제주도에서 준비 중입니다. 개발 막바지에 한창인 휠체어가 제주도까지 왔는데요. 바로 테스트 때문입니다. 바퀴 안에 전기 모터가 들어있다는 컨셉은 자전거와 같지만 휠체어는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가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정교한 움직임이 필수입니다. 그만큼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죠. 과연 승차감이 어떨까요? 전동은 이게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돌 수 없는 이제 공간이 흡수한 데는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불편하신 분들도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간의 노력을 검증받는 자리,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그래도 아주 중증은 아니지만 경증에 해당되는 지체인 4급 장애인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뭐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고 일반인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 혹은 저같이 약간 불편한 분들도 좀 편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노약자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제품을 제가 쓸 목적으로 처음에는 그 저와 같은 분들이 쓸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씩 조금 더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전동 휠체어도 사실 개발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제품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 제품이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나 뭐 많은 주위에 계시는 어른들 있을 수 있는 되게 쉽고 되게 편리한 제품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이게 제 목표입니다.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것. 창업 3년 차 손동현 대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기기가 이제 전자기기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게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가까이 돼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찾은 건가요, 지금? 네, 전자기기에 의심되는 걸 찾았습니다. 사실 지금 제 앞에 바로 앞에 카메라가 하나 있죠. 이제 이게 노트북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뜨게 되죠. AI 기반의 딥러닝으로 초소형 렌즈를 학습해
불법 카메라 탐지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몰카 탐지하는 기능과 몰카 탐지를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몰카 탐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AI 기반의 기술 가지고 되게 작은 그 카메라 렌즈예요. 그걸 찾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저희가 그걸 찾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용자분들이 탐지한 결과를 자기 지도 위에 계속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느끼고 또는 이제 불안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실제 얼마나 정확한 탐지가 가능할까요? 동의를 구한 숙소 곳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40cm의 거리, 30도 각도 내에 들어오면 인식되는데요. 바로 찾았습니다. 단추형, 큐브형 2개, 이거는 카라에 끼우는 겁니다. 옷깃에 끼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실시간 생중계되는 카메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카메라들. 알면 알수록 개발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같이 연구하고 같이 있던 이제 멤버들끼리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그 되게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영상 유출 때문에 안 좋은 기사들이 많았는데 IT가 좀만 도와주면 저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아직 저러고 있냐 해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이 범죄를 알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진짜 악질적인 악질 범죄예요. 재범률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거는 꼭 반드시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유료였던 서비스도 모두 무료로 바꿨죠. 매출이 어느 정도? 매출은 없어서 네.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때 유료세도 그때 많은데 그때 환불 처리 다 했습니다. 환불 처리했을 때 마음 울었어요 전날 밤. 들어간 비용 많죠. 네. 억 단위 들었죠 저희도 이건. 근데 그 결정이 이제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회사의 이윤이랑 사회 가치를 동일등하게 보는 저희가 회사고요. 사회 가치에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때는 이제 시국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그때는 무료로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시작했었어요. 근데 왜 우셨어요? 그래도 이제 회사 원래 스타트업이 한 푼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네, 많이 울음이 났죠. 네. 최근엔 불법 영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 중입니다. 이제 삭제 요청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직접 이거를 삭제 요청하고 이런 게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적으로 국문 법적 근거, 영문 법적 근거를 담아서 삭제 요청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함께 추구하는 건 여전히 숙제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이런 거에서는 되게 잘 할 수 있는 자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가치를 어떻게 고객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지난 9월 창업가들을 위한 대규모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 오디션. 현장에선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생중계됐는데요. 우승하면 받게 되는 상금뿐만 아니라 창업 전문가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멘토링 받을 수 있다는 흔치 않은 기회 때문에 다양한 네트워킹을 원하는 젊은 창업인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같은 기간 야외에서는 투자사와 대기업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고민 많은 소기업들의 참여율이 높았던 만큼 공통적으로 오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날의 중요한 화두였죠. 되게 재밌는 시장이에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없다고 하시니까 해외에서도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바로 시장성, 사업성에 관한 겁니다.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상품이 정말 시장에서 수요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품들인 건지 그리고 그 정확한 타겟을 정해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타트업들은 이제 대부분 자기 기술을 많이 강조하세요. 투자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기술의 본질보다는 이게 나한테 얼마나 편한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주요
중요시하거든요. 우리 회사의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분이 어떻게 좋은지 이런 쪽으로 계속 질문을 좀 유도하는 편이고요. 프랑스 투자회사 대표 플레르 펠르랭 씨도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부 장관 출신으로 파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요. Sure.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And you know, I was very upset because France was very well known for luxury goods, for lifestyle, for food, beverage, but not really for the tech. And I was really upset about that because I saw that there was a lot of talent, very good engineers, very good creators abroad. So that's when we decided to create this French tech movement. And all the French startups and all the Paris startups, you know, they became proud members of this movement. I think it has changed a lot in Paris over the past maybe 8 years, 10 years. 세계 최대 스타트업 허브를 목표로 발전하는 프랑스를 보면서 차세대 주역은 역량 있는 벤처라는 걸 확신했다고 합니다. 가능성 있는 기업을 알아보고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는데요. But for the moment, I've invested mainly and only maybe in what we call late-stage companies, so companies that are already a bit mature. And why? Because I want to help this company develop their business abroad. That's why I'm focusing on these late-stage deals. But in terms of sector, I would consider any kind of sector, as long as it is a bit digital. It needs to be digital. 국내 창업 기업 10곳 중 7은 5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시장성이죠. 그렇다면 시장성이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 그러나 이 시계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 다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시계처럼 생긴 심전도 측정 장치입니다.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 조금 두근거림 증상들이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측정을 했는데 그때는 제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든지 증상이 있을 때 잴 수가 있고 내가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제 심전도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습니다. 부정맥은 흔한 질병이지만 간헐적으로 나타나 진단이 쉽지 않은데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에서 연구한 생체 신호 분석 기술을 시계 형태로 만들어 7년 전 인공지능 기반의 심전도 측정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정기적인 심전도 신호를 깨끗하게 취득하는 것이 이제 핵심 기술인데요. 부정맥이라고 하는 증상이 기침이나 재채기처럼 저희가 언제 증상이 드러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든 증상입니다. 근데 24시간만 측정을 해버리면 모레 드러나거나 5일 뒤에 드러났을 때에는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시계형으로 또는 이제 가슴에 부착하는 패치형으로 차고 다니면서 연속해서 이제 14일 이상 또는 시계형 제품은 4주 이상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센서가 양손의 생체 신호를 동시에 인식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심전도 분석까지 몇 분 안에 해내는 게 핵심 기술인데요. 웨어러블 기기로는 국내 최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됐습니다. 의료기기 수준의 이제 인증을 다 모두 받았고요.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쓰고 있는 의료 장비들과 동등하게 저희 제품들이 이제 검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상용화에 필요한 임상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61명 콜터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대체로 다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자기 심전도 그림을 본인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원격 의료 이런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를 직접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놓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이득이 될 거고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도 불편감도 덜 하실 거고 일상생활에서 보시니까요. 고가의 의료기기를 소형화시켜 의료비를 절약하고 조기 진단율을 높인다는 목표로 새로운 제품도 끊임없이 개발 중입니다. 지금 개발 중인 그거라서 지금 가슴 노출하게 됩니다.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이 패치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테스트하고 있어요. 대규모 투자 유치는 물론 심혈관 사망률이 높은 베트남 병원과 MOU를 체결하며 해외 매출까지 기대하는 상황. 이처럼 기술과 시장성을 갖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초기에 창업했을 때 당시에는 사실 제품만 다 완성하면 저는 끝나는 줄 알았었어요. 사실 전체 이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제 절차나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저는 창업을 했었었고 데스밸리라는 걸 지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쌓여있던 빚과 이제 뭐 이자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챌린지 대회가 열렸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내놓으라고 하는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었고요. 총 213개 팀들이 참가했었었고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연구개발에 탄탄하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얻었습니다. 시장성을 검증받았던 대회 서울 혁신 챌린지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4차 산업, 도시개선, 바이오 헬스 분야 등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정해 연간 최대 2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R&D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개방형 프로그램인데요. 심사위원 대부분이 기업가, 투자자 등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게 특징입니다. 시장성 검증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이런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 하는 데와 좀 차별화되는 게 좀 있어요. 네. 이 기술로 봐서 해외 진출도 가능하실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PCT를 추방한다든가 해외 쪽의 기술에 단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R&D 지원 사업의 핵심은 기술의 사업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기업 수의 약 99%가 소기업입니다. 즉 이 말은 10명 중 8명 가장의 일자리를 소기업에서 공급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소기업이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기술 개발 성공이 기술의 사업화 성공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한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용화 단계의 기술 개발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사업화 성공률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형 과제가 많은 정부와 달리 소기업, 소형 과제에 집중해 사업화 성공률이 꽤 높은데요. 실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이용준 대표를 따라갔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GS 인증 과정서 성적서 드리러. 오유 나왔어? 네. 이야 애썼다 1등급. 네. 굿이야 걸어. 잘했다 애썼다 형님들이 연수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기술력 있는 10년차 기업. 그중에서도 오늘 받은 인증서는 특별하다는데요. 이게 저희 그 혁신 챌린지 2차 2등 하면서 결과물인 셈인 거죠. 아주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상용화의 막바지에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산 깊숙한 곳이다 이런 데를 직접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 측량을 사용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드론만 갔다가 오면은 그 해당 그 현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사 영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위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핵심 기술은 드론을 이용한 측량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사진을 하나씩 찍어 나가고 있는 거죠. 모든 과정을 휴대폰 하나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들이 하나로 합쳐서 그 2D 정사 영상으로 나온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등고 라인이 뽑혀가지고 취득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3D 입체 영상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경로를 설정하면 따로 조종할 필요 없이 드론이 그대로 움직이며 사진을 찍고 몇 분 안에 3D 입체 영상까지 만들어내는데요. 포화 시장이던 측량 업계에 드론이라는 신기술을 접목해 새 시장을 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혁신 기술이 매출을 만들기 직전인 사업화 초입에 바짝 다가서 있죠. 오늘 여기서 PT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무슨 일 같은데? PT는 아니고 시연해요. 저렇게. 시연해? 네. 간단하게 시연회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번 시연회는 산림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사됐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산속으로 들어가 측량하는 방식을 해왔는데요. 올여름 태풍으로 산림에 큰 피해를 입으면서 넓은 면적을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측량해야겠다는 공감의식이 생겼습니다. 특히 드론 조종법을 따로 배우지 않고도 이렇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으로 다가왔는데요. 컴퓨터에 설정해 놓은 대로 움직인 드론이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사진과 면적을 현장으로 보내줍니다. 이쪽 부분이 지금 밖에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어떻게 찍혔는지 보시면은 옆에 면적 보여? 아 여기 지금 면적 뽑으신 거예요. 이렇게 실제 면적을 이렇게 조사 지금 동영상 나온 걸로. 이거는 근데 전체 면적인 거고 예를 들어 요 안에서 만약에 나는 이제 그 주차장 면적만 딱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주차장 면적만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제가 현재 두 대로 똑같이 환경 실제 사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는지 오차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한 면적이 나오죠. Z값이 살아있는 수가 있어요. 업무 처리 속도 자체가 기존에 쓰는 프로그램보다는 확실히 빠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공유 자체도 자유롭다는 거에서 조금 그 업무나 이렇게 해서 보고하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줄자를 이용을 해서 피해지 조사 면적 같은 것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좀 절벽이라든지 야생동물이라든지 좀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데 드론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게 된다면 좀 그런 위험에서 직원들이 안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좀 많이 좀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화의 시작. 이 대표는 이제 조금 알 것도 같답니다. 벤처 회사가 탁 튀어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제 기술을 알아주고 그러면서 탁 튀어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저희가 매출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 전까지는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계속 지하였던 것 같은데 지하에 있었습니다. 연구 개발하는 기간이 길었죠. 그렇지만 SBA 도움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게 된 거고요. 제가 만약에 멘토 역할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정부나 이런 관공에서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멘토가 있으시다면 그 멘토를 꼭 잡아라. 그 멘토를 잡아서 관련된 도움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서 자기 능력을 거기에 맞게끔 배양을 해라. 그렇다면 저처럼 힘들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을 이제는 조금 새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R&D 지원을 위해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조사부터 기획, 상용화,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보다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의 성장 주기, 그 요소마다 필요한 R&D 지원이 뒷받침돼야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하늘과 무성한 이파리들, 어느 공원에 와 있는 건가 싶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농업기술센터의 옥상입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옥상 텃밭이라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와서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저장된 빗물을 뽑아 올려서 지금 물을 갖다가 작물에게다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비가 안 내려서. 그럴 때면 저희가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자동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물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빗물을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사람들이 그만큼 뭐 와서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주는 그러한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잔디에 있습니다. 이 속에 빗물을 저장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고 온도, 습도, 물의 저장 상태까지 IoT 센서가 실시간으로 감지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옥상들은 콘크리트 바닥에 이제 옥상이 돼 있다 보니까 한낮에 이렇게 올라가면 매우 덥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은 지금 잔디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빗물이 저장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보다도 한 10 내지 15도 정도는 온도가 지금 낮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바로 밑에 자리한 강당의 실내 온도가 낮아져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었다는데요. 실제 지난 여름 모니터링 결과 비가 왔을 때와 오지 않았을 때 모두 잔디 있는 곳의 온도가 3도 정도 낮게 측정됐습니다. 서울시에선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에선 서울을 무대로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사업. 빗물 저장형 잔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항상 어느 기업이나 새로운 기술 개발하면 자체 실험은 다 끝나고 2차적으로 랩 테스트나 이런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 거쳐도 가장 현실에서 현장에서 실증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희 이 소기업에서 이런 거 하려면은 엄두도 못 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도 문제고 장소도 문제고.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금과 장소를 동시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 이 테스트베드 두 군데 한 결과,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KCL이라고 하는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그것도 본원의 옥상에 서울시 테스트베드 한 기술, 그 공법 똑같이 지금 시공을 첫 번째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시공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일명 빗물 저금통이라 불리는 빗물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게 공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방수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옥상은 옥상 슬라브 자체의 빗물을 저장하게 되지만 저희는 이 통 안에 빗물을 저장하고 나머지는 다 배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립한 후에는 이게 서로 물이 소통할 수 있도록 물을 소통하는 물기를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게 되면은 이 심지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이 올라가게 되고 이 위에는 또 물을 골고루 전파할 수 있는 스포지를 깔게 돼 있습니다. 그 스포지 위에 이제 흙을 놓고 흙 위에 잔디가 올라오게 돼 있죠. 이 빗물 저금통 시스템은 모든 제품이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폐 자원이 수출하다가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 처치 곤란이고 쓰레기화 되니까 저희가 그 자원을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겁니다. 친환경 사업인 만큼 소재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폐비닐, 폐합성 수지를 직접 재활용해 부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빗물 저금통 위에 덮개, 흙, 천연 잔디를 깔면 완성됩니다.
IoT 센서를 내장해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빗물이 부족해지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도록 해 최대한 사람의 손이 덜 들어가는 잔디를 만들어가는 거죠. 특히 물이 귀한 중동에서 요청이 많은데요. 이번 테스트베드 성과로 수출에 더 힘을 받을 예정입니다. 워크스루 방역개발 기업의 이원태 대표를 다시 만난 곳. 서울산업진흥원의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수출을 했을 때 그 모방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해외에서 워크스루 모조품이 나타나면서 피해가 만만치 않았답니다. 저희가 이제 지식재산권과 특허에 대한 자문, 빠른 지원을 받기 위해 문을 두드렸죠. 저희 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드린 기업이 현재까지 한 200여 개 기업이 되는데요. 주식회사 양방향 체단 부스를 해외 수출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지식재산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싶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지식재산센터는 해외 분쟁 예방을 위한 해외 특허 출원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렸고요. 향후에는 브랜드 디자인 개발, 상표권, 디자인권 확보 전략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덕분에 기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인도네시아 기업과의 협상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Okay,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We are pleased to introduce our walkthrough booth. 특허 출원은 물론 K 방역 모델로 ISO 국제 표준화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재 수출 중인 12나라 외에도 더 안정적인 수출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lmost 70 facility in Indonesia, but Okay, thank you. Bye bye. 감사합니다. 해외 수출하시는 분들이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회사에 대한 그런 명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허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있었을 때 그런 신뢰성, 회사에 대한 신뢰성, 제품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당연히 매출에 가고도 연결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수출 매출액만 봐도 약 80% 이상이 10대 대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비중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판로 개척, 혹은 투자 유치 등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유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의 성장 여건이 국내에도 많이 조성되고 있어서 건전한 균형 잡힌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업이란 무엇일까요? 365일 중 364일이 힘들거든요. 그게 창업인데 하루 행복한 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하루 행복함이 뭐냐면은 자기가 DNA를 담은 자기 생각을 충분히 담은 그 무언가가 실현됐을 때 기쁨,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창업하는 분들의 그 생각들은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견뎌내고 이제 버텨나가고 추진해 나간다면 결국 그 시장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꽃을 키우려면 토양이 있어야 될 거고 물이 있어야 될 거고 공기가 있어야 될 거고 공기 같은 게 관공서, 관청, 정부 기관들인 거고요. 흙하고 그다음에 실제 내가 거기다 심어야 되는 거는 제가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꽃을 피우길 바랬다면 복권을 사시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시작하는 기업들에게 펼쳐진 앞날이 비록 아득할지라도 나침반과 손전등이 되어 가는 길 곳곳을 비춰주는 동반자가 있는 한 막막하기만 한 길은 아닐 겁니다. 지금의 시작을 성공의 시작으로 만들고 저마다의 눈부신 새벽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기업들. 그 힘찬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